어제 미국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게 대표적인 이제 기업으로 현재 꼽히는 게 세일즈포스입니다. 20% 정도 주가가 빠졌는데 네. 세일즈포스도 사실은 이제 AI의 수혜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AI의 원료가 되는 인공지능 칩을 공급하는 업체고 세일즈포스는 그걸 이용을 해서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들인 거잖아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았단 말이죠. 결국은 인공지능이 너무너무나 거대한 트렌드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약간 이제 둔화되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AI 리얼리티 체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에서는 사실 시장의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거랑 현실과 이제 맞춰보게 되면서 조금 조정을 겪는 이런 시기가 나온다는 게 지금까지 좋았는데 뭐 이런 요인들이 조금씩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자,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승우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봬요. 좀 뭐 바쁘게 바쁘시죠? 지내가지고 요즘에 좀 체력이 많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체력도 좀 챙기셔야죠.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여쭤볼 내용이 참 많은데 일단 뭐 반도체 하면 전 세계 지금 글로벌에서 엔비디아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불리는 명칭이 너무 많아졌어요. 갓비디아, 뭐 천비디아는 이미 달성을 했고 1,200불 지금 가냐 마냐인데 뭐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우리 삼성전자는 왜? 라는 얘기가 또 따라오게 되고 오늘 참 들은 말씀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먼저 좀 네. 얘기를 해볼까요?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너무 좋았고 또 거기에다가 10대 1이 액면 분할까지 하게 되면서 마지막일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아주 강한 불꽃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갓비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엔비디아를 이제 찬양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시가총액도 이제 애플과 거의 붙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한테 뭐 어떻게 되냐, 뭐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조언을 구하시는데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언제 팔아야 될까? 뭐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예. 뭐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지 네. 아니면 뭐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6월 첫째 주에는 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뭐 엔비디아가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 좋습니다. 계속 좋지만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의 매출액 성장률 그래프를 보면은 이번 분기에 혹시 얼마 나왔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번 분기에 매출액 성장률이 네. 262%가 나왔어요. 그리고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액 성장률은 427%가 나왔습니다. 진짜 대단했어요. 네.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높은 그런 숫자인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다음 분기, 이번 분기부터죠. 분기부터는 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때 265%, 네. 이번에 262%, 네. 그리고 다음번에는 한 110%로 네.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분기에는 뭐 한 50에서 60%까지 네.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50% 성장을 해도 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렇죠. 거지만 남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성장률 그로스 레이트가 좀 떨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모멘텀이 약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0대 1 이번에 액분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둔화되는 뭐 둔화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초점을 본다면은 많이 버셨잖아요. 그래서 언제 사셨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네. 조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센터장님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하시기 어려우신 말씀일 수도 있는데 6월 첫째 주에 정리를 하자. 네. 엔비디아를. 근데 사실 천비디아 갈지 약간 이것도 의견이 네. 분분했는데 지금 가서 네. 1200도 좀 가냐 마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 가면 어떡해요? 뭐 더 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뭐 조금 뭐 정리를 하고 가는 네. 게 리스크 차원에서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시장 반응도 그렇지만 호재만 좀 가득해 보여요. 네. 여러 가지로 물건이 다들 고객사가 못 구해서 안달이다라는 회사면 이건 뭐 계속 그냥 물론 뭐 저희도 아닙니까? 뭐 네. 계속 좋게 보고 있고 이제 경쟁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전혀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AMD 예를 들어 드리면은 AMD의 매출의 성장률은 이번에 2%입니다. 262%.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은 뭐 걱정은 아니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올해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제 주요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리얼리티 체크라는 이제 단어들이 나와요. 네. 그 뭐냐면 실제 이 AI를 써서 기업들이 과연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오늘 어제 미국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그게 대표적인 이제 기업으로 현재 꼽히는 게 세일즈포스입니다. 20% 정도 주가가 빠졌는데 네. 세일즈포스도 사실은 이제 AI의 수혜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AI의 원료가 되는 인공지능 칩을 공급하는 업체고 세일즈포스나 이제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걸 이용을 해서 결국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들인 거잖아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세일즈포스의 가이던스를 보더라도 이제 기업들의 자기네 이 소프트웨어 구매 이 추세가 조금 그 둔화되는 것들이 보인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너무너무나 거대한 트렌드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약간 이제 둔화되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생각만큼 많이 못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AI 리얼리티 체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엄청난 현재 그 시장의 테마가 형성이 되고 실제로 또 돈을 버는 회사도 있죠. 엔비디아처럼 버는 회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에서는 사실 시장의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거랑 현실과 이제 맞춰보게 되면서 조금 조정을 겪는 이런 시기가 나온다는 게 사실 작년 말에 그 2024년도 AI의 이제 중요한 키워드에서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좋았는데 뭐 이런 요인들이 조금씩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계속 좋겠지만 조금 정리를 하고 조금 뭐 차익 실현을 하고 가시는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리얼리티 체크라는 게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특히 AI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느냐도 있지만 이 AI를 이용해서 기업들이 돈을 버는지 이런 것도 그렇죠.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뭘 보는 거예요? 돈을 실제로 얼마나 버느냐? 그렇죠. 뭐 기업들의 실적을 보는 거죠. 결국은 세일즈포스나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 뭐 심지어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포함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그 투자의 수혜를 반도체가 현재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건데 투자를 했는데 과연 그만큼의 리턴이 나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간 점검을 하자는 거고 요거는 뭐 비단 AI만 관련된 것은 아니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차도 뭐 우리가 뭐 나중에 10년 뒤에 전기차가 점점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이용이 될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런 거에 간극이 벌어지게 되면 잠깐의 캐즘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AI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단순하게 이제 칩을 파는 게 아니라 지향하는 바도 나온 얘기들도 본인들이 이제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어떤 제공을 한다. 네. 그 판을 그 네. 기본적인 인프라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한다. 뭐 이런 면에서는 계속해서 그리고 낙인 효과 한번 개발자들이 들어오면 이것들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잠가 놓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긍정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좀 한계에 부딪힐까요? 성장하죠. 계속 성장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뭐 엔비디아가 실제 꺾인다는 게 아니라 둔화. 260% 성장을 하다가 50%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좀 우리가 성장률이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나 있는 이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네. 엔비디아가 꺾인다는 전혀 뭐 아니다. 그렇게 네. 보진 않는다는 거죠. 네. 오해는 마시기를 하지만 이 262%를 계속해서 네.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는 물음표를 좀 가져올 필요가 있다. 애플에 대한 보고서도 센터장님 내셨거든요. 네. 애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바짝 지금 애플을 추격하고 있는 엔비디아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애플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애플은 사실은 지금 최근 5개 분기에서 4분기 동안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애플의 주력 제품 모두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비즈니스에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거는 결국 서비스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애플도 성장 한계에 봉착을 했죠. 5분기 중에서 4분기가 마이너스 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장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애플은 지금 성장보다는 그러니까 아주 그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주 환원인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은 주주 환원을 했었지만 이번에 또 자사주 매입을 더 세게 발표를 하면서 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하나는 이제 애플과 관련했을 때 그 이제 엔비디아랑 거의 시가총이 붙은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애플이 그 빅테크들 중에서는 AI 쪽에서 많이 뒤처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팀 쿡이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표현을 했죠. Something exciting will come soon. 그래서 조만간 재밌는 게 이제 발표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에 애플 신제품들 일부 이제 공개가 될 테니까 그때 기대감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제 온디바이스 AI로 가게 되면은 사실 애플만큼 강한 그런 회사를 저희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이것도 이제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제 시나리오를 쓰자면 엔비디아가 애플의 시가총을 한 번은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또 애플이 좀 힘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엔비디아는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조금 그 세일즈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이런 것들과 맞물려 가지고 조금 주가에 약간 조정을 받고,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네. 네. 그리고 애플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발표, 만약에 이게 이제 성공적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애플 얘기하고 엔비디아 얘기하고 공통적으로 이제 드는 생각이 우리나라 이어온다면 삼성전자가 네. 겹치는 부분이 네. 이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수혜를 좀 못 받고 있고, 왜 삼성만 그래요? 왜 우리나라 주가만 그래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비교를 해보면 휴대폰은 그러면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쪽에서는 좀 삼성전자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이어가 볼까요, 센터장님? 좀 안타깝죠.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저도 삼성전자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로서 뭐 굉장히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뭐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사실 몇 년 전부터 삼성에 대해서 장기 그림을 한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012년도에 삼성전자가 매출 200조를 넘었었고, 그때 200조를 넘으면서 이제 뭐 2020년 삼성전자 비전 뭐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서 2020년도에 삼성전자가 공표한 목표로 한 매출액, 이게 얼마였냐면 400조였습니다. 400조. 근데 실제로 2020년에 삼성전자 매출액이 얼마였냐? 236조입니다. 236조. 그러니까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2% 약간 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달러로 계산해서 보면 1% 성장을 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게 성장을 못한 거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 평균 되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 성장률이 3%인 거잖아요. 근데 삼성은 이 명목 매출 성장률이 1% 달러 기준으로 많이 못했다. 뭐 이런 거고, 지금 우리 말씀 주셨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삼성의 그 IM 사업부라고 그러죠. 지금은 이제 MX 네트워크로 합쳐져 있는데 그 사업부도 지금 2012년도 그때 당시에 애플과 비교했을 때 애플의 전체 매출액과 삼성의 당시 IM 사업부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80% 수준이었어요. 삼성전자가 아주 큰 차이가 안 났죠. 네네. 작년에는 그 비중이 몇 %였을까요? 작년에 22%입니다. 정말 크게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은 계속 성장을 했고 삼성은 이제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네. 뭐가 문제일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애플은 지금도 애플 보면은 하드웨어 성장을 안 해도 서비스가 붙어서 네.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삼성은 과연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물론 잘하고 있어요. 삼성이 여전히 물량으로는 제일 많고 매출액으로 봐도 2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그 세계 이 1위인 우리 애플이랑 비교를 해보면 2위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할 정도 너무 큰 격차가 벌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예요. 파운드리도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SMC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그 TSMC의 매출액 대비해서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매출액이 한 75% 됐어요. 근데 지금 작년에는 그게 한 26% 정도로 네. 이제 계속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이제 계속 좀 드렸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심지어는 메모리마저 뭐 HBM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삼성전자가 메모리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조금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몇십 년간 1위를 지켜야 했었는데 부분마저도. 뭐 예를 들면 네. 뭐 DDR5 개발에 있어서도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뭐 수율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로 국내 용산 전자상가의 이제 딜러들도 제가 좀 가끔 접촉을 네, 하고 네. 있는데 삼성 제품의 반품률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들려왔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HBM도 물론 뭐 삼성이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 그리고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그렇게 못하진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계속 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고 노이즈도 많은 게 엔비디아랑 이제 과연 콜을 받고 공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네. 쉽게 얘기해서 AMD 매출액 그 데이터 네. 센터 부문의 매출액이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삼성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우리 여러 고객사와 지금 테스트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잘 공급을 하고 있다. 맞아요. 그 틀린 얘기가 아니고 잘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라는 네, 거죠. 네. 네. 왜냐하면 AMD 10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도 뭐 여러 노이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가도 뭐 그것 때문에 좀 네. 더 안 좋기도 하고 한데 제가 알고 있는 삼성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올해 상반기 중에 엔비디아의 그 콜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공급이 시작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로이터의 기사라든지 국내 이제 몇몇 언론들이 보도했던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인 것이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HBM 때문에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많이 엇갈렸죠. 네. 과거에 보면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하이닉스의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그 딱 레인지가 있어요. 5배에서 7배 정도의 레인지에서 항상 움직였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확 좁혀져서 3.5배입니다. 3.5배. 그러니까 이제 완전 벗어난 거죠. 그럼 이거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 HBM의 엔비디아의 이제 공급 이야기이고요. 결국엔. 예,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삼성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제 고객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언급 잘 안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특정 고객의 이름이 들어간 얘기.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고객들이 주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이 양산 납품하는 거를 아예 그 자기네가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뭐 고객사 관리도 중요하지만 뭐 이미 뭐 시장에서 다 아는 거고 그거보다 주주 관리에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좀 공식적인 그런 발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하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양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번 질문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센터장님께도 너무 궁금해서요. 이제 앞서서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고 초격차에서 추격자로라는 네. 보고서를 쓰신 분도 센터장님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전자를 보면 초격차 기업 그리고 초인류 기업을 이제 지향을 했지만 추격자가 된 상황. 근데 저력은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총 1위로서 뭐 그런 것과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또 엔비디아를 생각하면 게임 업계에서만 이제 유명했던 기업이 이렇게 AI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되기까지 그 시작이 뭐였을까? 굉장히 작은 차이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삼성전자가 위기다, 아니다, 좀 믿음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고 위기 맞습니까?
위기죠. 근데 그 위기가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10년 전부터 이미 이 위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 가라앉고 있었고 네. 이번에 HBM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수면 위로 네. 거의 모두가 알 수 확연하게 있게. 드러나게 된 거고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고 네. 그래서 물론 삼성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잘 알고 계신데 삼성이 왜 이렇게 좀 변했냐 그거 관련해서는 의사 결정이 굉장히 좀 늦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과거에 비해서는 이 의견 조정을 해주는 이제 그런 과거 미전실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까 또 워낙 회사가 커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조절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삼성 협력사들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신소재나 부품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테스트가 진행이 되면은 경쟁사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이제 테스트를 하고 가타부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양산의 투입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은 그 테스트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삼성 이 협력사 업체들도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업체들도 조금 일하는데 약간 그 애로사항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원래 이제 예전에 삼성이 신경영 발표하셨을 때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와는 상당히 좀 멀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있고 저력이 있죠, 당연히 저력이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인텔이라는 회사가 지금 이 망가진 걸 보면은 많은 실학점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도 약간 좀 비슷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인텔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삼성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부 좀 괜찮은 인력들이 좀 이탈을 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인력이 이탈이 되면 어디 가겠습니까? 경쟁사 가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은 이제 그러면서 또 조금 경쟁력이 좀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필요한 거는 일단 빨리 HBM부터 혀를 뚫어야 되는 것이고, 네. 뚫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드린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의사결정에 신속한 그 루트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HBM의 혀를 뚫는 것이 일단은 네. 급선무다. 여기까지 오늘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승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